안녕하세요. 네,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 공개 방송입니다. 예, 이제 오늘 그 방송 내용은요, 다음 주 증시 시황 전망, 그리고 지난 밤새 해외 증시 동향 보고요. 또 모처럼 만에 다음 주 공략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요번에 준비한 종목들은 이제 많이 올라버린 2차전지라든가 이쪽 종목들 말고 그들보다 좀 늦었지만 지금 시작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놈, 이런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공략해보기에 아주 좋을 만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자, 일단 지난 밤새 미국 증시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었고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라면은 이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죠.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어요. 예, 일단 보면은 이제 JP 모건이라든가 뭐 이쪽이 없네. 웰스파고 이쪽 은행들이 전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JP 모건 보면 뽕 떴죠. 실적이 매우 좋아졌어요. 50 몇 프로 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아진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SVB, 실리콘밸리 뱅크요. 이게 이제 파산 사태가 있으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자금이 이제 거기에서 뱅크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이런 초대형 은행으로 몰린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세계 1위 은행이겠죠. JP 모건으로 돈이 많이 유입이 됐고 JP 모건의 실적이 매우 좋아진 거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JP 모건은 예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매우 이제 중요한 은행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대형 은행이 크게 수혜를 입은 겁니다. JP 모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얘도 3%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빌빌거리던 좀 약세 보이던, 특히 이제 그 SVB 사태 일어나고 푹 이렇게 떨어졌던 은행주들이 크게 반등하는 그런 이제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시티뱅크입니다. 시티그룹 4.7% 급등했고요. 또 상업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도, 이 웰스파고는 조금 오히려 빠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예, 요거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 먼저 종목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은행주예요. 딱 보셨듯이 우리나라 은행들도 마찬가지더라. 지금 이제 우리 금융당국이 상당히 좀 뭡니까, 압박을 가하고 있죠. 예, 압박을 가하면서 이 금리 인하,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짓눌림을 당했죠. 실적에 비해서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주들, 국내 은행주들도 어제 좀 반등이 나왔어요. 미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KB금융, 카카오였고요, 신한지주, 하나금융, 이렇게들 이제 움직임이 튀어나왔는데, 저는 오늘 이들 중에 가장 좀 못 오른 종목이 그래도 가장 탄탄한 은행인 신한지주로 봤습니다. 네, 신한지주로 봤어요. 신한지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대주주가 일본 쪽 제일교포들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금융시장 위기 때 신한지주는 돈 잘 봅니다, 원래.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사업할 때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에, 이 회사 잘 나갈 때는 돈 빌려주겠다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실적이 부진해지니까 쫓아와서 갚으라고 그래요. 그게 은행입니다. 예. 자, 신한지주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어제도 못 올랐고 1%밖에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은 보면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예. 한 4만 5천 원에서 지금 3만 5천 원까지 만 원이나 빠져버렸단 말이죠. 음, 근데 실적은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행들이 지금 최고 이번 그 금리 인상기에 뭐 예대 마진 같은 것들이 커지고 돈 많이 벌죠. 어쨌든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뭐 코스피라든가 이런 지수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거꾸로 갔죠. 은행주들은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역주행하고 있는 종목 한번 붙어보자. 예, 시장과 어, 역주행했다. 반대로 움직였다. 예. 시장과 역주행 이렇게 제가 써놓을게요. 예, 시장과 역주행. 그래서 바닥권 실적 호전주다. 예,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정부 압박으로 인해서 1분기 이자 이익이 전분기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적인 대출 총량 자체가 이제 늘어난 상태이고, 예, 요즘은 이제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은 이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면 뭐 은행들 그 평균 연봉이 다 억대 아닙니까? 이번에도 뭐 성과금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압박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이제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 2회 연속 동결을 좀 시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악재들을 충분히 다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악재는 악재를 다 반영하고 나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반등의 기회가 옵니다. 예. 이게 더 이상의 악재가 없거든. 네. 다 주가에 반영이 됐으니까. 시장과 역주행했지 않습니까? 기회죠. 그죠?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말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분 좋다 그래가지고 쫙 올랐다가 지금 이만큼 또 빠져버린 건데, 최근 이제 수급 개선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은행주들의, 그 돈이 유입이 됐죠. 어, 지금 바닥 다지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다 쌍끌이 매수하면서 빨간 촛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어제 업종별로 수급 동향을 보시면 보세요. 금융주에 자금이 얼마나 몰렸나. 맞습니까? 그죠? 이 외국인이 928억, 기관이 564억을 순매수했어요. 대신 전기전자는 오랜만에 팔았죠. 순매도했습니다. 1100억. 이래요. 예. 그리고, 운수장비는 뭐, 기관은 좀 팔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니까 주력이 조금 주춤했다는 얘기예요. 화학적도 그렇죠. 2차 전지 쪽도. 예. 이게 지금 자금의 흐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나. 어제 건설업종도 좋았어요. 예, 이제 업종 자체가 조그마니까 수면수 규모도 적어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교통, 건설, 또 운수창고, 뭐 은행 이쪽에 자금이 지금 빨간색이 들어와 있죠. 외국인과 기관. 거꾸로 이제 개인은 팔고 있고요. 없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안 올랐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시장은 오르는데 지겨웠는데 이제 팔고 그거 누가 받아요? 기관 외국인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바닥 충분히 다졌다고 보고요. 바닥이 여러분 여기에서 이래 봐도 와 이거 뭐 엄청나게 탄탄하게 다졌네. 바닥 다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바닥 다졌다. 예.
이거를 재미있게 써줄게요. 고. 바닥 다지고. 요 놈을 그래서 지난지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이제 그 어제 나온 얘기는 은행주들의 그 실적이 급증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호재였지만 또 좀 부담 요인들이 나타났어요. 3월달 소매 판매, 이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예,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미국은 소비가 70%를 차지해요, 경제에서. 예, 그런데 지금 물가가 이제 고물가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오래됐다 보니까 점차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든 거죠. 특히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끝났잖아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이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달에 0.2% 감소했는데 전월 대비. 이번에 3월 달에 뚜껑 열어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 1.0%, 1%가 소비가 감소했어요. 상당히 큰 거죠. 1%가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좀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고요. 또 그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제 또 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또 고용 상황은 여전히 견고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상의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막 설파했습니다. 계속. 예. 하다 보니까 이제 5월 3일입니다. 예, 5월 3일 날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5월 3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79.6%, 그러니까 80%로 보고 있습니다. 0.25% 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금리가 아직도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끝은 어딜까? 아직 그것이 확실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 밤새 이런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6월 달에도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가능성이 갑자기 뭐 한 2% 정도 수준에서 10% 가까이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도 올릴 거야라는 쪽의 그 시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것들은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거기는 이런 와중에 고물가로 인한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연준이 감소하기로 했던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네,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해서 이제 지수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청구점 라인이잖아요. 예? 청구점 라인에서 이게 여기에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딱 걸려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다우지수고요. 다우지수. S&P 500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더 오래전부터 청구점 라인에서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나스닥은요 조금 더 많이 빠졌었죠. 그랬다가 청구점에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꽉 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SVB 사태 이후 그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라는 것이 이제 분석이고요. 경기 침체 우려는 크게 가중됐다. 네. 지금 그 SVB 사태가 났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흉흉한 그 루머라고 그러죠. 단속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흉흉한 소문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던데 뭐 새마을금고 뭐 위기설 같은 거, 또 뭐 증권사 PF 대출이 이제 상반기에 만기 돌아오는 게 엄청나다. 위기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회원님 중에 연락도 와요. 증권사 위기로는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이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불안해 느끼는 사람의 수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물론 정부의 이제 이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위기가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이제 역할이고 큰, 예, 뭐 준비 잘 돼 있겠다, 뭐 믿어야죠. 근데 이제 어제 뉴스에 보면은 우리 지금 한은 총재가 그 미국에 나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발언이 미국과 같은 SVB 사태 같은 것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미국보다 100배나 빠른 속도의 뱅크런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물론 한국 사람들이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불안한 얘기. 저는 들으면서 왜 굳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예, 듣는 사람들 불안하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분이 한국은행 총재인데 괜히 빈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 본인도 상당한 그 우려와 걱정 속에 뱉은 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은 상당히 지금 쌓여져 가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인지 어제 그저께죠, 이제 그저께 그 우리 금융당국이 연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화사업을 했다라는 뉴스가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뭐야,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하고 하는 게 통화사업 아니었어? 근데 우리 국내 연기금하고 했대. 예, 뭐 350억 달러? 이렇게 본 거야? 그죠? 이 금년 말까지. 그래서 그저께 15원 넘게 이제 그 환율이 하락했죠. 급락. 근데 이렇게 급락하는 동안 외국인이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더라는 거야.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수급이 좋아진다가 이제 일반적인 그 공식과 같은 흐름인데 외국인이 여기서 팔더라니까요. 왜 그랬을까? 어제도 환율이 더 빠졌습니다. 달러 약세. 이틀 동안 27원이 빠졌어요. 급락이죠. 근데 외국인 수급은 좀 변화가 생겼죠. 예. 외국인 수급 어제 뭐 외국이 순매수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일단 내내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선물 매도하고 뭐 이렇게 감안을 하면 외국인이 환율 하락에 대응하는 것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밤새 보니까 제가 어제 이 부분을 그 시황 글로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잖아요. 예, 어제 시황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와 가치가 1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니 이제 달러도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 것들을 외국인이 감안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밤새 달러가 0.54%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NDF 역여 환율이 또 올랐어요. 5원 이상. 그래서 월요일 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거로 보입니다. 네, 좀 상승하겠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은 또 어찌 변하는지 봐야 되겠죠? 예. 그동안 외국인이 너무 강하게 좀 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이제 변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그 상승폭이 미국 증시는 4월달 들어서 옆으로 항복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월간 상승률을 보면 S&P 500이 그저 뭐 월간으로 보면은 0.6% 정도 올랐어요. 네, 0.6% 정도. 나스닥은 4월 들어서 마이너스입니다. 소폭 마이너스 0.8%. 다우도 1.8% 상승에 불과해요. 예. 근데 우리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월간으로 보니까 이 3.8%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훨씬 크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은 와 올해 들어서 4개월 연속 짱대 양봉입니다. 짱대 양봉. 4월 들어서만 6.65% 큰 폭으로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올 연간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세계 주요 증시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올라 있습니다. 33% 급등이에요. 33%.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 연간으로 올해 들어서 얼마 올랐나 봤더니 올해 들어서 다우가 기껏해야 2% 올랐습니다. 2%. S&P 뭐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은 가장 많이 올랐죠. 15% 올랐습니다. 15%. 근데 우리 코스닥 얼마요? 33%요. 33%. 코스피도 15%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연간으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구나. 올 들어서 상대적으로 강하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많이 우리 이제 주식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또 많이 오르면 내린다. 또 형평성의 원리가 있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좋은 게 뭐 있죠? 아주 냉철히 생각해봐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게 올해 경제성장 전망 우리나라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미국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든 경제 지표들로 봐도 우리나라는 계속 역성장 마이너스 뭐 무슨 무역수지 적자 누적 13개월째 또 지금 14개월째인가요? 경상수지 적자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뭐 북한은 무슨 ICBM 아유 이제 그런 거는 먹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만큼은 룰루랄라 잘 갑니다. 네. 환율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물론 잘 가는 거 좋죠. 좋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은 경계하자라는 것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랬죠. 그랬더니 2년물 국채금리 상승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오르고 있죠. 그렇게 다시 지난 밤새 15bp가 올랐어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들 이제 또 부담이 좀 되겠죠. 금리 오르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또 국제유가는 또 계속 오르고 있네요. 4주 연속 오르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4주 연속. 이제 80달러대 안착돼 버렸네. 이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유가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죠. 요즘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설탕값도 오르고 있대요. 설탕값이 12년 만에 최고라나. 그러면 이제 설탕값 오르면 빵값 오르죠, 과자값 오르죠, 다 올라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고금리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미국 연준의 정책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니까 경기가 약간 침체되더라도 그럼 경기 침체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수도 되고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어젯밤에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일 화요일 날 보면 넷플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 날도 테슬라 실적 발표 있어요. 19일 날 테슬라, IBM, 또 모건 스탠리, 알코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은행들은 특수를 입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을지 상당히 또 주목해야 될 것이고 지수가
고점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그러면서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더 못 가고. 요게 여기에서 쉬었다가 다시 재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꺾일지, 그죠? 네? 이렇게 꺾여버릴지, 여기에서 다시 또 꺾였다 쉬었다 갈지, 아니면 여기서 행보하다가 쭉 치고 오를지, 이게 뭐 관건인데, 이 관건에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건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5월 3일 날 FOMC 회의 부담감, 경계감, 이런 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방 가능성보다는 쉬어가기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네, 커 보인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 공략 종목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시작을 할게요. 자, 테슬라가 지난 밤새 약박권 보였는데 말입니다. 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실시한다 그래요. 가격 인하. 치킨 게임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치킨 게임. 그러니까 전기차의 패권을 얘들이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가격은 떨어뜨리더라도 물량 공세로 해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전략이죠. 이 테슬라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5번이나 가격을 인하했다 그래요. 대신 1분기 그 출고량은 크게 늘었다. 20%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48만 대? 예. 그렇다면 이 테슬라의 영업 이익률은 가격을 떨어뜨렸으니 이익률은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19일날 수요일날 실적 발표를 상당히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낼지 봐야 되겠지만, 이 테슬라 덕분에, 테슬라가 이렇게 해버린 덕분에 지금 그 같은 전기차 기업들 말이죠. 전기차 기업들, 니콜라는 또 그 트럭 만드는 데죠. 신생 기업이죠. 근데 테슬라가 트럭도 만들어 버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니콜라는 17%나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기업들도 어제 6%대 급락을 했습니다. 다. 테슬라의 이런 정책들이 다른 경쟁사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전기차 업체들, 우리 기업들, 뭐 현대차나 기아가 이들 테슬라와 어떤 경쟁력을 가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요즘 뭐 현대차 잘 나가지 않습니까? 기아 잘 나가고요. 그죠? 네, 기아, 현대차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제 이제 좀 주춤했습니다. 그죠? 이걸 뭐 미리 하나 봐들. 우리 기아 가지고 있잖아요. 30% 이상 수익권인데 여기서 사가지고 아직 저는 좀 더 가져간다 그랬죠. 어디까지요? 저기 신고가 한번 뚫어보자. 왜? 실적이 신고가니까. 그래서 10만 원까지 목표 한번 잡아본다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주춤한 것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차가 많이 나가면 자동차의 가장 무거운 부분, 철강 있죠. 철강주 요즘 겁나 잘 나가죠. 포스코 그룹주들 요즘 아주 승승장구 날아갑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와, 뭐 요즘 포스코가 철강 회사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2차 전지 소재 기업, 소재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보면 뭐 이게 포스코 기업 주들입니다. DX 이건 건설이고요. 포스코 스틸리어, 뭐 이거 아주 막 이 포스코 엠텍 이게 이제 2차 전지 기업 23%나 급등했어요 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이고 19%는 폭등했어요.
포스코 푸챔 13% 급등. 이 철강그룹 으로 알려져 있던 포스코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어제 이거 외에도 철강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런 현대 BNG 뭐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뭐 하이스틸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현대제철이에요. 현대제철은 포스코에 비하면 안 올랐잖아요. 딱 보기에도 안 올랐지 않습니까? 주봉입니다.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 그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네. 포스코와 경쟁사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급등에 비해 못 오른? 요거로 그냥 치죠. 못 올랐다. 아니, 자동차 많이 팔리면 현대제철 철강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건설 철강자재 또 이제 다시 또 건설주들 어제 일제히 반등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중국이 리오프닝, 예? 중국 리오프닝 수혜, 요 놈은 또 일봉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중국 경기 회복이라고 그냥 한글로 쓸게요. 경기 회복, 수혜. 철강값 상승. 지금 중국 경기는 매우 좋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모든 지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그 수에 이을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 지지선을 확보하고, 그죠? 이 파란색 선, 120선 지지 확실하게 했잖아요. 한 보름 이상 다지고 반등 4월 들어서 시작이 되고 있다. 모양이 이쁘네. 그거를 누가 사? 누가 사니 너? 우린 김영희 대표는 항상 수급 좋고 실적 좋고, 그죠? 돈 못 버는 기업은 하지 마자. 그죠? 적자 기업 사놓고 뭘 주가 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개미들만 사가지고 가나. 개미들은 마지막 피날레 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외국인이 얼마나 사고 있나? 딱 보기에도 그냥 벌겋네, 외국인이. 그죠? 외국인이 벌겋잖아요. 예. 벌게요. 기관도 들어오네, 최근? 맞습니까? 기관도 들어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급 좋고, 뭐, 재료 좋잖아요? 예, 철강 가격 상승. 이건 대세니까. 중국 경기 회복이라는 대세. 그리고 경쟁사인 포스코 대비해서 지금 포스코 시가총액이 50% 증가하는 동안 이 현대제철은 안 움직였습니다. 예, 얘도 올라갈 거예요. 뭐, 키 맞추기는 항상 하는 거거든요. 같은 업종 내에서. 그래서 현대제철, 포스코는 2차전지 소재지로 뭐 큰 폭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철강주거든요. 예, 현대제철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제가 시황 자료 중에 보니까 볼만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관련해, 현대제철 관련해 가지고 4월 보십시오. 이거예요. 철강금속 관련주들, 예? 철강금속 관련주들 주가 상승이에요. 최근 6개월 동안 포스코홀딩스 71% 올랐습니다.
풍산은 요즘 뭐 이제 그 포탄 만드는 대로 유명해져 가지고 예, 더 그렇고요. 56%. 세아베스틸, 한국철강, 현대제철은 얼마 올랐어요? 21%밖에 못 올랐어요. 포스코홀딩스의 3분의 1도 못 올랐습니다. 예.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네, 추천 사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예. 그다음에 요즘 그 또 하나 세상이 조금씩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어제 보면 이게 또 이 조선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조선. 예, 세계 경기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 조선업 우리 지금 수주는 잔뜩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시기에 또 수주가 위축되고 힘든 시기에 조선업계에서 인력 감축을 엄청 했죠. 그래서 이 숙련 그 기술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 일거리는 잔뜩 이제 밀려 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인력 부족 얘기가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죠. 저쪽 거제도 뭐 이쪽에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미 있는 변화다. 앞으로 일감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조선업계의 그 또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기대되는 부분은 이 유럽에서 EU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법제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강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에 비해 기술력에서 우리가 훨씬 앞서잖아요. 특히 친환경 부분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 물론 가격도 더 비싸죠. 네. 올해 흑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계가 그동안 적자가 계속됐거든요. 적자가 계속돼 왔는데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뭐 전망들이 계속 전문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조선업계가 이제 적자가 상당히 누적이 됐고 힘들었지만 주가도 그만큼 하락을 했거든요. 주가도. 자,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얘만 하더라도 11만 원대 하던 것이 지금 7만 원입니다.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주가 반토막 났다가 지금 이제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또 못 갔어요. 현대미포조선은. 예. 야는 얼마까지 갔니? 한국조선해양은 뭐 15만 원 하던 것이 지금 8만 원. 어쨌든 최근 들어서 가장 못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제가 보기엔 현대미포조선이다. 바닥권을 충분히 다졌다. 이렇게 보고 덜 오른 종목 사면은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현대미포조선 다음 추천 종목으로 제가 다음 주에 공략 좋은 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올해 흑자 전환이라는 게 가장 또 큰 거고요. 그런 냄새를 미리 맡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네요. 그죠? 이게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 그죠? 외국인. 외국인만 볼게요. 이렇게 최근에 막 매수 들어오잖아요. 2, 4, 5,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네. 기관도 어저께 10만 주 나섰네요. 어제 전체 거래량이 40만 주인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16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순매수. 거래가 아니라 순매수.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개인이 16만 주를 매도했고 특히 연기금 같은 데서 장기 투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수급 좋아. 주가 많이 빠졌어. 올해 흑전 기대. 주가 바닥
못하죠. 예, 요거를 이유로 들게요. 현대 미포조선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게임주들이 또 좀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게임주들, 그죠? 게임주들도 움직일 때가 됐다. 꿈틀꿈틀한 게 막 보여. 좀 보여요. 음? 꿈틀꿈틀한 게 조금씩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이 게임주 하나 정도는 포트에 담아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게임 대장주, 네,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우리나라 게임사들 중에 제일 큰 거는 아시죠? 예, 게임 대장주입니다. 주가 바닥 완전 낮았어요. 예. 근데 이 최근에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가 지연되는 그런 것 등으로 해서 게임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1분기에도 이제 시장 예상치 수준의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근데 올해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올해 수익 개선 기대되고 있는데 주가는 장기간 바닥을 다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키우면 갈 수 있어요. 예, 55만 원까지 가던 종목이에요. 지금 19만 원. 네. 이런 종목, 아니, 그래도 대장주인데 NC소프트보다 더 커요. 시가총액이 10조야, 10조. 네. 자, 얘가 올해 수익 개선 기대가 되는 게 뭐냐? 중국 사업이 1분기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1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중국 사업이 이제 크게 개선됐고, 중국이 이제 판호를 열어줬지 않습니까? 인도 시장도 하반기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망되고 있어요. 이런 냄새를 또 누가 맡고 있나? 냄새를 봤죠. 누가 냄새 맡고 있어요? 보세요. 기타 법인이 막 사들이고 오고 있죠. 여기 뱅크텍, 기타 법인, 그죠? 그리고 연기금도 사들어오죠. 자,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빨간색이 많죠. 어제 6만 주나 샀어요. 예, 요런 종목입니다. 개인만 지겨워 씨로 판 겁니다. 너무 지겹잖아. 오랫동안 이렇게 지기니까. 그래서 개인만 팔고 냄새 맡은 기관, 외국인, 특히 기타 법인 누군지는 몰라요. 쓸어 담고 있어요. 네, 기타 법인이 무서운 놈들이에요. 큰손, 여러분. 그들이 이름하여 큰손입니다. 큰손이 지금 매집하고 있다. 보세요. 하루에 2만 주 전후씩을 계속 사들이죠. 2만 주 작지 않아요. 20만 원짜리 2만 주면 얼마입니까? 예? 400억인가? 그죠? 400억. 어휴. 아, 40억, 40억. Sorry. 예. 하루 40억씩을 계속 사드립니다. 여기다가도 써놓을게요. 기타 법인 매집. 여기다 써놓을까? 큰손.
저, 예. 다음 종목. 어, 근데 이런 이제 게임주들이 요즘 보면은 왜, 그, 이제는 요즘은 AI 기반, 이런 개발을 한단 말이죠. 크래프톤도 뭐, 대한민국 대표 1위 대장 게임주니까, 올해 수익성 개선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안에는 AI 기반의 신사업을 확대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AI 기반의 신사업 확대. 추가해놔야 되겠네. 자, 우리 방 공개 추천 종목 중에 AI 관련주를 추천드린 게 있어요. 요즘 안 올라. 근데 그거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네? 관심 가지세요. 저는 좀 세게 갑니다. 자, 얘가 이제 신상장 해놓고 나서 뭡니까 따상도 하고 8만 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오브젠. 근데 밀렸단 말이죠. 이 종목 제가 뭐라고 하면서 추천드렸던 거죠? 네이버가 이대주주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AI 챗봇, 어, 챗 GPT 관련해서 말씀을 추천드린 거잖아요. AI 그 챗봇인 서치 GPT, 서치 GPT를 개발 중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뉴스 나왔어요. 오늘 뉴스 나왔는데 이 그 오늘 7월 달에 7월 달에 네이버가 자체 생성 AI, 이 생성 AI라고 합니다. 서치 GPT를 출시한다. 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네이버를 새로운 기반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네이버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 예. 초거대 AI 정책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 초거대라고 아주 엄청 키워서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 개선 될 것이고 이제 7월달 공개 오픈을 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예, 챗 GPT가 이제 공개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이 관련 기업들이 이제 막 또 누가 관련주냐 하면서 막 튀어 움직이겠죠, 그죠? 예. 6월 달에 아마 움직일 거로 봅니다. 7월에 오픈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네이버는 등치가 크니까 막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기껏해야 시가총액 1,700억에 불과해요. 1,700억. 요거 제가 보기엔 뭐 1,700억짜리 5천억 되는 건 순식간 아닐까? 예, 그렇게 봅니다. 네이버가 이대주주라니까요, 글쎄. 아이고, 뭘 걱정해요. 예, 네이버가 이대주주인데. 안 그래요? 응? 네이버 클라우드 얘가 이대주주라니까 지분을 8.76% 가지고 있어. 예, 됐죠? 그래서 이번에 서치 GPT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브젠이. 예, 그래서 그 관련 기업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건 번외로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번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브젠. 관심 있는 분들, 예, 네이버가 2대 주주, 서치 GPT 7월
공개 예정. 됐죠? 좋은 정보죠? 네, 좋은 정보일 거예요. 자, 모든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자 되는 그날을 저는 바랍니다. 예.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시즌이잖아요. 해외여행들 많이 가는데 근데 생각보다 여행주들이 그렇게 못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이 문을 아직 안 열어요.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온다거나 이런 게 아직 없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 대중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또 개선도 되겠죠. 네. 그래서 여행주 하나 가져갑시다. 주가 바닥인데 제가 우리 방 추천 종목이야 이놈도 그레디언트. 다시 또 추천을 해요. 주가 바닥 다지기 후 반등 흐름이 조금씩 나오려고 그래요. 조금씩 그레디언트.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인터파크고 그 야놀자가 지분 70%를 인수한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야놀자가 나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아직 이 재료 살아있거든요. 주식시장 살아나면은 얘네들 꿈틀거리고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벌써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 아이마켓 코리아, 그레넌트 바이오 뭐 이것들 실적도 아주 좋고요. 또 공매도로에서 작년에 계속 피해를 입었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공매도가 보니까 공매도가 이 야놀자가 그레디언트가 보면은 예전에는 공매도 위험이 있을 때 작년 말 이때 보면은 공매도 대량 공매도 그 기업으로 25%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랬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싹 죽어버렸죠. 없어졌어요. 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차 잔고라는 게 있잖아요. 대차. 이 대차 잔고가 좀 늘더니 최근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또 그래서 대차 잔고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대차 잔고도.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수급도 보면 최악의 지경이 지나갔고 수급 보니까 어때요? 빨갛죠? 기관, 특히 금융투자에서 많이 사고 있는 애들 기관이 잔뜩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같이 막 사들여요. 개인만 팔아. 왜요? 지겨워서 못 기다렸거든. 못 기다려.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든 그 실현의 시간, 이 긴 시간, 1년도 넘게 이러고 있는데 아야 그치 말도 마라 그거 아주 지겹다. 그래도 잘 안 돼. 근데 이러다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다?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은 단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단이 있어야 돼, 무기가. 그게 ELW지. ELW 하면서 단타 매매 하시라 이거야. 응? 지금 우리 증시 많이 올랐다, 이가. 그죠? 많이 올랐네. 우와, 336, 7까지 갔어요. 337까지. 300에서 305 뭐 이랬던데. 그러니까 한 30포인트 이상 가버렸어요. 멀리도 갔네. 30포인트 이상 갔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30포인트 갔습니다.
한 달 동안 30포인트를 갔는데 이게 좀 조정받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하락 비파 반등을 얘기했잖아요. 비파 반등 35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랬죠. 350까지도. 예? 350까지도. 많이 가면 4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350 근처까지 왔어요, 이제. 예. 조정받을 시간도 이제 또 됐단 말이야. 단숨에 400이나 350으로 못 가요. 그래서 또 주춤한 다음에 또 가고 뭐 이러겠죠. 아니면 여기서 꺾일 수도 있겠죠. 비파 반등이 조그맣게 나오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이제 지수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막판에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끝났는데 월요일 날 좀 빠질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빠져서. 그러면 또 뭐 여기쯤에서 지지받겠죠. 이쯤에서 여기가 이제 박스권 저항받았던 오랫동안 저항받았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저항받았던 자리. 여기쯤에서 이제 지지를 좀 받을 텐데 여기 무너지면 그 다음 자리는 어딜까요? 뭐 이쯤 되겠죠, 그죠? 네, 이쯤. 뭐 조금 미리 땡긴다면 이쯤. 이렇게 보고 가세요, 그냥. 예, 편안하게. 그러면 그래봐야 조정 한 5포인트, 3포인트, 5포인트 정도 조정 예상을 해주면 다음 주에 예상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이게 밀려버리면 이제 하락이 조금 이제 길어지는 거게 되겠죠. 하락이 길어지는 꼴이 되겠죠. 상승이 컸던 만큼 하락도 길어질 수 있죠. 그 정도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대응 다음 주에 하신다면 재미있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시했던 그 추천주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크게 올랐다. 은행주들이 크게 올랐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은행주들 그동안 힘들었으니 가지 않을까 바닥 다지고 신한지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잘 팔리는데 포스코 잘 가는데 현대제철은 못 갔더라. 현대제철 가자. 그 다음에 조선주도 요즘 움직이더라. 수주 물량 많고 일감 많고 수급 들어오고 주가는 바닥 다졌고 현대 미포조선. 다음에 자 이제 우리 게임주도 한번 움직이자. 게임 대장주 한번 만져보자. 게임 대장주. AI 기반 신사업이 기대된 데더라. 올해 수익 개선된 데더라. 주가는 장기간 바닥 다졌다. 기타 법인 큰 손이 매집하고 있더라. 그래프톤. 그 다음에 네이버 서치 GPT 7월 공개 예정이더라. 오브젠. 오브젠. 그 다음에 야놀자 아직 나스닥 상장 재료 살아있다. 그레디언트.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비가 살짝 올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이제 철쭉이 지금 활짝 피고 있네요. 가볍게 등산도 한번 해보시고 건강 챙기시고 월요일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반갑게 맞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